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자, 요번에는 그러니까 중2 능률 2학년 1학기의 기말을 대비해서 사과, 문법이랑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나오는 문법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 동사라고 하죠.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대부분 내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한 그림을 설명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렇게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얘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얘가 목적어죠. 그죠? 그리고 이 목적어가 다 하는 이제 보통 영어의 순서는 항상 우리나라 말이랑 좀 다른데, 자, 요 행동이 일어나는 사건의 배경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우리나라 말은 누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란색으로 우리말 써드릴게요. 누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 누구를 먼저 우리가 배경을 설명해줘요. 갑자기 어디에서, 이게 2번이죠.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영어의 순서는 누가 무엇을 했다, 누구를 어디에서 라고 요런 식으로 주인공에서 뻗어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의 순서가요, 내가 그림을 표현하고자 하자면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그림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행동이 뻗어져 나가서 그 행동을 누구를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걸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겉에 테두리 정보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순서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얘를 보어라고 합니다. 4번에를. 그래서 이 보어는 우리가 전치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동작에 느낌을 추가해 줄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의 동사들은 주어가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동사를요 거꾸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거꾸로 만드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 목적어라고 했던, 원래 문장의 목적어라고 했던 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요 생각에서, 요게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 요거를 없애볼게요. 자, 목적어가 원래 목적어였던 의미,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돼요?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얘를 당한다입니다. 한다가 아니고 당한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가 다른 물건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없으면 이 주어였던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어디에서 당하는지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부사가. 그리고 얘가 맨 마지막 부사 정보가 되는데, 얘가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더 이상 주어가 아니라 부사가 됩니다. 부사가 되는데 얘가 어떤 정보가 되냐면, 내가 이 행동을 당하게 된 원인, 제공자로서 누구누구에 의해라고 하는 이런 부사 정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동태를 쓰는 방법이고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조금 더 간단히 보자면, 일단 수동태를 우리가 형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 eat이라는 동사가 있으면 우리가 얘를 be eaten 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는 1번이 아까 주어였던 친구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면, be eaten은 주어 자리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당하는 느낌으로, 먹힘 당한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얘의 원리는 바로 이 비동사와 이 pp라고 하는 요 친구에 숨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요 동사에서 우리가 어떤 꼬릿말을 붙이면 얘를 두 가지의 되게 특별한 형용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대표적인 형용사 두 개가 바로 뭐냐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친구고요, VING. 그리고 동사에다가 우리가
VED 혹은 가장 마지막 불규칙의 마지막 친구 요 친구를 요 친구가 있는데, 자, 요 친구는 이 친구는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자, 분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이 나뉠 분자예요. 동사에서 나뉘어져 나온 친구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이 분사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식어가 무슨 개념이냐라고 한다면, 수식어는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처럼 자기 혼자서 이렇게 쓰인다기보다는 내가 늘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동작을 꾸며주는 친구들을 우리가 수식어라 하거든요. 분사는 수식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분사가 여기서 뭘로 쓰이는 거냐면 수식어 중에서도 이 형용사로서 주로 쓰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분사의 특징은 무엇인지 봤더니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느낌의 어떤 형용사를 만들어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꾸며주는 다양한 형용사가 있을 거예요. 뭐 파란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태 중에, 이게 형용사가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특별한 상태 중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요런 형용사를 만들 때는 우리가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거분사라고 하는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수동적이고 완료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수동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당해버린, 당한이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완료라고 하는 건요, 그 일이 지금 그 물체한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나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가 돼서, 이 형용사는요, 어떤 의미를 주로 우리나라 말로 가지게 되면 뭐뭐 된, 혹은 뭐뭐 당한, 혹은 돼버린이라고 하는 요런 느낌의 이런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 책은요, 두꺼운 책일 수도 있어요. thick book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얘가 expensive book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요, book은 book인데 printed book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가 인쇄하다니까, 얘는요, 어떤 행동을 이미 당해버렸어요? 인쇄하다라는 행동을 당해버린 책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printed book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를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동태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쓰냐? 바로 요 친구를 쓰는 겁니다. 요 친구, 그죠? 자, 요 친구를 쓰는데, 자,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 친구가 형용사라고 하는 걸 알았죠. PP라 과거분사라고 하는 친구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형용사를 비동사 뒤에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I am happy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자, 보통 주어인 나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장이 되는데, 나가 어떤 상태냐면 상태, 이런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happy는 행복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비동사가 약간 수학기호의 등호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I am happy 라고 하는 건 나의 상태가 지금 행복한 상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I am, 자, 요렇게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나의 상태가 이게 때림 당한 혹은 맞은 이런 뜻이죠. 펀치가 때리다니까, 주먹을 날리다니까 주먹을 맞은 이란 뜻이 되겠죠. 영어로 역으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행복한이라고 하는 요 친구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변했다면, 우리는 요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도 아니고 기쁜 상태도 아니고 슬픈 상태도 아니고 어떤 상태도 아니고 내 키가 큰 상태도 아니고 그냥 맞은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맞는다 라고 하는,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정갈하게 해볼까요? 나는 때림 당한다 라고 하는
요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수동태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동태를 쓰실 때는 반드시 요 비동사를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수동태 뒤에 쓰시는 이 pp라고 하는 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I punched 이렇게 쓰게 되면요, 자,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마침표를 찍었다는 건 듣는 사람이 혹은 읽는 사람이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때림 당한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가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죠? 얘가 과거 동사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때림 당했다가 아니라 때렸다라고 하는 이 과거 동사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과거 동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강제적으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 앞에다가 우리가 비동사를 추가해 줌으로써, 야, 여기 동사가 나왔지? 그죠? 내가 어떠하다라는 상태를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그 뒤에 펀치드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얘는 절대로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야, 당연히 동사가 두 개 나올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두 개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형용사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어의 규칙이에요. 먼저 나와 있는 이 비동사가 동사로 들리기 때문에 얘를 당연히 때렸다가 아니라 때림 당한, 맞은, 그죠? 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동사의 화살표를 거꾸로 돌려서 원래 그 행동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주어로 서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수동태 be eaten에 숨어 있는 원리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Our chocolate is 라고 했는데 made가 나왔으면 당연히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이고 지금이 뭐 그런 상태이다 라는 현재가 나왔으니까 얘는 만들어짐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어진다, 한글로 이렇게 얘기하죠. 만든다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로봇에 의해. 자, 여기서 원래 이 문장의 그림은 뭐였냐면, 요겁니다. 그죠? 이 그림입니다.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초콜릿. 자,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자, 원래 문장의 주어는 바로 이 로봇이었어요. 얘가 로봇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로봇이고, 이거 얘가 만든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마 여기다가 s가 붙어 있겠죠? 3인칭 단수니까.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초콜릿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1번, 2번, 3번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를요, 얘를 로봇의 입장이 아니라 초콜릿의 입장에서 만들어짐 당하는 이 인간 아니죠. 이 물체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술을 해보자면, 우리가 얘를 역으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주면 되나요? 초콜릿 대신에 얘가요, is made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동사가 얘가 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은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로봇을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했죠. 어쨌든 얘가 지금 요게 우리가 수동태 동사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명사를 그냥 넣어주면 개를이라고 하는 요런 느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by a robot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로봇에 의해서, 로봇을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로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규칙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건 결국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라는 형용사를 섞은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얘를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만드는 방식이 비동사를 쓰는 문장하고 똑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The book is great. 자, 그 책은 멋지다와 The book is bought 라고 하는, 그 책은 구매된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이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is라는 동사가 들어있는. 그러면 우리가 그 책이 멋지니? 라고 만들 때 우리 어떻게 만들죠? Is the book great? 이렇게 만들겠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 책은 구매되니? 라고 할 때, 사짐 당하니? 라고 할 때 Is the book bought?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부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비동사를 부정할 때는 그 책은 멋지지 않다 라고 할 때는 여기다 not을 넣어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책은 구매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다가도 not을 넣어주는 겁니다. 왜? 여기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태 문장의 진짜 동사라고 한다면 비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를, 얘를 시제를 바꿔주면요,
시제를 바꿔주면요 우리가 수동태 과거 미래 심지어 현재 완료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have pp라 그랬죠. 그러면 요 pp 자리에다가 비동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been he has been known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to people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다. 그죠? for his study, research 그의 리서치 그의 연구 때문에 그죠? 그의 연구 덕에 그러니까 연구로 유명히 알려져 왔다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뭘 바꾼 거예요? 이 비동사의 시제를 be known이라고 하는 수동타의 시제에서 이 비동사의 시제를 has been으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완료 수동태로도 쓸 수 있고요. 여기다 will을 넣으면 당연히 뭐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조동사를 넣으면 어쩔 수 있을까요? The book can be bought. 자, 그 책은 구매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었고 The book must be bought 라면은 그 책은 반드시 구매되어야 합니다. 사짐당해야 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The pen may be used by children 이렇게 얘기하면 그 펜은 아마도 사용될지도 몰라. 자,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그대로 넣어준 다음에 used by children 아이들에 의해서 사용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문장에서 how much chocolate 얼마나 많은 초콜릿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끊어봤는데 is produced가 나왔다면 지금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 문장의 주어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초콜릿 을이 아니라 is produced 됩니까? 생산됩니까? in a day 언제요? 하루에 하루 안에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produce가 생산하다니까 is produce라고 써주면 생산된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was라고 써준다면 was produce라면 생산되었었습니까? 과거에 생산됐습니까? 지금은 모르겠고 옛날 이야기를 하겠고 그쵸? 그 다음 만약에 will be produced라고 이렇게 써준다면 얼마나 많은 초콜릿이 하루에 생산될 것입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미래의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그죠? 이게 수동태입니다. 뭐 어렵죠? 그죠? 자, 이런 화살표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니가 찾았다. 키를 돌려볼까요? 키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found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시제가 뭐죠?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어떻게 변했냐면 was 얘가 키가 3인칭 단수니까 was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und는 그대로 써줍니다. 왜냐면 find의 과거도 found고 find의 과거 분사 찾아짐 당한, 발견 당한이라고 하는 뜻도 형용사도 found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was found라고 이렇게 써주면 발견되었다.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제니를 발견되었다가 아니라 제니에 의해서니까 반드시 뭘 넣어줘야 된다? by를 넣어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수동태는 도대체 왜 쓰는 문법인가요? 라고 한다면 수동태는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요 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유명한 팝 가수죠. 자, 이 사람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중요한 대상은 무조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마이클 잭슨이 하이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뭐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가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쓰고 싶다면 이 마이클 잭슨이 주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마이클 잭슨은 사랑을 받는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할까요? 이게 사람들에 의해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죠? 사랑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마이클 잭슨에 관해 우리가 쓰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가 팍팍 들죠. 그죠? 수동태라고 하는 건 근데 생각해보세요. 마이클 잭슨이 사랑을 받으면 누구에게 당연히 사랑을 받겠어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굉장히 유명한 팝스타고, 팝스타들은 당연히 대중들과 관중들에게 사랑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니까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우리가 써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by 플러스
주어, 원래 주어였던 놈, 그죠?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근본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얘를 뭐라고요? 부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사는요, 없어도 문장이 말이 돼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누가 뭐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그냥 안 써줘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이클 잭슨 사랑받는다. 그죠? 조금 더 나가 볼까요? I give him a chocolate. 자, 이건 여러분 책에 나와있지 않지만 나는 줍니다. 그에게 초콜릿을. 자, 이번에는요, give라고 하는 행동을 당하는 대상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고 하나는 초콜릿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뒤집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는 받는다, 받음 당한다. 이렇게 되면 is given이라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쵸? 얘가 he is given이라고 내려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초콜릿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초콜릿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얘는 초콜릿을 받는 거기 때문에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그냥 명사를 써주면 아, 얘가 is given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랑 똑같냐면 get이랑 똑같아진다고요. 그죠? 대신에 여기서 3인칭 단수니까 get이겠죠. 그래서 he gets a chocolate 처럼 he is given이라고 하는 걸 받는다라는 느낌에서 그냥 무엇을 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초콜릿을 당한다. 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가 바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by me 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쓰잘데기 없어요. 물론 써주면 좋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수동태를 쓴다는 건 이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말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까요? 자, 만약에 초콜릿이라고 하는 친구가 선생님이 여기서 a chocolate이라고 쓴 이유는 이 초콜릿이 이제 그 뭐 어떤 판매 단위로서 초콜릿일 때는 이렇게 a chocolate이라고 할 수 있어요. a chocolate is given 이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초콜릿은 당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번에는요, 그 힘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초콜릿이 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초콜릿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기 때문에 인간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힘이라고 그냥 써주면 안 돼요. 그러면 강제로 누구에게라고 받는 사람을 말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to him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to him. 항상 by를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 by me. 이거는 이제 진짜로 그거를 준다라는 행동을 원래 했던 사람이 by 뒤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럼 a chocolate is given까지는 똑같지만 우리가 초콜릿 물건이 주어가 됐을 때는 물건은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당한다이기 때문에 전달된다이기 때문에 to him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이렇게 부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by me. 그죠?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I give him a chocolate 이라고 하는 건요, 수동태는 대부분 그냥 바로 그 동사 뒤에 오는 대상을 앞으로 꺼낸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동사 뒤에 오는 대상만 꺼냅니다. 그러면 I give him a chocolate 이라고 하는 건 I give a chocolate to him 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죠. 우리가 이걸 4형식에서 배웠습니다. 초콜릿을 준다 그에게 라고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할 때는 이제 명사 두 개를 그냥 써주지만 무엇을이 먼저 나오게 되면, 내가 주는 물건이 먼저 나오게 되면 누구에게 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부사 형태로 나와야 돼요.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달고 요거를 수동태화 시키면 우리가 a chocolate is given 그 다음에 to him 그대로 써주고 by me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초콜릿이 앞으로 나왔죠. 그리고 give가 is given이 되었죠. 이건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to him은. 알겠죠? 요런 식으로 수동태가 또 두 개가 가능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문장을 수동태로 만든대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무언가가 더 있어요. 뒤에 무언가가 더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얘가 주어가 되죠. 원래 목적어였던 놈이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be 플러스 pp로 변합니다. 자, 이 비동사의 시제는 이 동사의 시제를 따르고요. 이 비동사의 수일치는 원래 목적어였던 이놈의 수일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요, 여기에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세요. 여기 뒤에 있는 이 나머지 있죠, 이거 건들지 말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어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주어는 맨 마지막에 by 주어, 원래 by, 여기서 목적어 형태겠죠. 원래 주어였던 친구를 우리가 by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원래 문장의 뒤에 뭐가 있었던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수동태의 내용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짧죠? 그죠? 케이크는 그녀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 보세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옛날에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말할 때 이 케이크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과거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케이크가 어떻게 됐다? was made 되었다라고 이렇게 빠르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케이크가 지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짐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was made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법입니다. 다음 문법은 우리가 비교급의 강조라고 하는 문법인데,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는 수식어인 형용사와 부사를 누군가와 두 대상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비교급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우리가 두 명일 때 한 놈이 다른 한 놈보다 더 어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비교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용사에는 이하를 붙여요. 그러니까 짧은 형용사에는 플러스 이하를 붙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긴 형용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꼬릿말이 달린 형용사입니다. 뭐 그 어떤 단어 뒤에 OUS가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eve가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ing, ed, 이거는 우리가 방금 배운 분사라고 하는 그 형용사들입니다. 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형용사 al이 붙어 있다거나 뭐 아니면 ont가 붙어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이 붙어 있는 애들이, 얘네들은 원래 단어에서 이제 발전이 된 단어들이에요. 이제 꼬릿말이 붙어서 형용사가 된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amous라고 하는 이 가장 간단한 친구는 얘가 OUS가 붙어 있는데 얘가 원래 뭐냐면 fame이라고 하는 친구와 OUS를 붙인 겁니다. 대신에 이제 묵음 이를 삭제해 준 거죠. 그래서 얘가 fame이 이게 명성, 유명이라는 명사예요. 여기다가 OUS를 불어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만들어준 겁니다. famous. 그래서 유명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 친구들은 우리가 more 플러스 형용사로 쓴다는 거죠. more 플러스 형용사. 참고로 이 more이라고 하는 친구가 more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much이라고 하는 친구 혹은 many의 비교급인데요. 이 much이라고 하는 친구가 많은 이라는 뜻도 되지만 많이라고 하는 이 부사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much를 more로 바꿔줘서 요 앞에 붙여주면 더 많이 유명한 이라는 뜻에서 더 유명한이라고 하는 뜻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쓰는데,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경우는 뭐냐면 아이고 여기를 지울게요. 자, 여기서 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모든 부사가 아니라 대부분 부사는, 근데 뭐가 붙어있는 부사면 끝에 ly가 붙어있는 부사들은 이 ly가 결국 꼬릿말이거든요. 얘네랑 규칙이 똑같죠. 꼬릿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앞에다가 more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긴 형용사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다가 요 비교급 앞에다가 우리가 뭘 붙일 수 있냐면 much나 far 같은 단어를 붙여주면요, 얘가 이 뒤에 있는 비교급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bigger이라고 하는 건 더 큰이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뜻이 훨씬이라고 하는 부사가 됩니다. 많이 더 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더 큰. 아시겠죠? 아까 much가 많이라 그랬죠. 많이 더 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은 is more important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앞에다가 much more important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중요해 라고 하는 요런 사전적 그런 그 직독 직해를 했을 때 요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uch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방법은요,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very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우라고 할 때 very라고 하는 친구를 쓰는데 very로 쓰지 않고요, 이 very를 안 쓰고 나머지를 쓰신다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much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라고 하는 느낌을 또 가지고 있는 친구가 a lot이고요. 그 다음에 훨씬이라고 하는 뜻이 far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even이라고 하는 친구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ay라고 하는 친구와 still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쓰이는데, 이 친구들은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좀 이렇게 그 특별하게 쓰이는 친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even이랑 still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야, 내가 그 어떤 펜을 샀는데 그 펜이 심지어 그 펜이 더 비싸고 심지어 더 나아, 더 좋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심지어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강조를 할 때 the pen is 뭐라 할까요? more expensive, 더 비싸고, 그리고 and even better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even이 훨씬이라는 느낌의 그 better를 강조해주는 친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still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앞에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훨씬 더, still이 원래 여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everyone 모두가 chose to go to Japan, but 모두가 일본에 가기로 했어요. but 뭐가 있을까요? but Canada, China was still better for m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나가 여전히 더, 훨씬 더 나에게는 더 나았다, 좋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쓸 때 우리가 still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거가 있음에도 그래도 여전히 뭐 더 나았다, 더 좋았다, 더 그렇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때 우리가 요때는 still을 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훨씬 좋아 라고 얘기할 때 나머지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wa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친구는 우리가 굉장히 colloquial, 그러니까 그 회화체예요. 회화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way가 나오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hey, it is way better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써요. 그게 훨씬 좋아, way better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급을 해주고, 하나만 기억해 달라는 거 뭐였죠? very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가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Yes, it was much bigger than you. 자, 그게 훨씬 더 컸어. 누구보다? 너보다. 이렇게 되고요. Was it far bigger than me? 그것이 나보다 훨씬 더 컸니? Far bigger? much bigger? 이런 식으로 much와 far를 사용해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 설명은 마쳤고요. 이제는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My Science Project, Home Aquaponics,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quaponics라고 하면은 이제 물로 기르는 것 같아요.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거래요. 그죠? 그래서 My Science Project니까 나의 과학 프로젝트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빨간 펜이랑 파란 펜 준비하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are you reading? 자,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을 읽는 중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I'm reading an article. 나는 읽고 있어. 그죠? 근데 뭘 읽고 있냐면 하나의 기사를 읽고 있는데 무엇에 관한 기사냐면 about aquaponics에 관한 기사예요. It's a way of growing plants without soil. 자,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무슨 방법이냐면 growing plants 하는 방법이에요. without soil. 자, 식물들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 of가 방법은 방법인데 이것의 방법이니까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without은 우리가 뭐뭐 없이니까 흙 없이 식물을 기르는 방법이죠. 자, we can also grow. 우리는 또한 뭐 할 수 있다? 기를 수 있다예요. 왜냐면 여기 뒤에 무엇을 나와 있으니까 식물들을 기를 수 있어요. and raise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를 또 키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grow라고 하는 걸 앞에 썼기 때문에 앞에 또 뒤에 또 grow를 써주는 게 아니라 raise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다른 동사를 써줬어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들을 고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fish는 여기서 지금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fish의 복수형은 fish예요. 그죠? 자, in just one system. 근데 단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죠? 하나의 장치만으로 라고 한 뜻이에요. 자, Jennifer, is that possible?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내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 시스템에서 두 개를 다 기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밑으로 얘기합니다. We'll see. 우린 보게 되겠지. 그죠? 곧 알게 되겠지라는 뜻이에요. 자, I'm going to try. 나는 시도할 예정이야. 그죠? be going to 동사 원형. 그죠? 그것을 at home 집에서 할 예정이에요. 아이고. 파란 펜으로 집에서 for my science project 나의 과학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fish, bacteria, and plants are the main parts of aquaponics 이렇게 됐어요. 자, 물고기들이랑 박테리아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박테리아 자체가 아마 이게 are가 붙은 게 복수일 겁니다. and plants 그리고 식물들이 are 자 지금 주어가 여러 개로 병렬이 되어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얘네 셋 다 그죠? 얘네가 are the main parts 주요한 부분들이야 of aquaponics에 그죠? After you feed the fish, they produce waste. 자, 네가 물고기를 뭐뭐 한 후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준 뒤에 그들은 여기서 물고기 그 앞에 먹이를 먹은 물고기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생산해낸다. waste를 똥을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죠? 배설물을 그죠? The waste is turned into food. 그죠? 얘가 그 배설물이요. is turned into니까 자 이게 지금 원래 turn into가 원래 어떻게 쓰는 거냐면 turn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turn A into B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A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B라는 모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A가 선생님이 아까 뭐랬어요? 앞으로 나가면서 요 바뀌는 대상이 주어가 되면서 be turned into라고 하는 수동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바뀌게 된다. 근데 무엇을 위한 음식이냐? for the plants를 위한 음식이에요. by bacteria 누구에 의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원래 문장으로 쓰면요. bacteria turn the waste into food for plants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요겁니다. 박테리아가 바꿉니다. waste를 무엇으로? food for plants 식물을 위한 음식으로 바꿉니다. 근데 여기서 있는 요 waste, the waste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앞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is turned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현재니까 is 써주죠. 그죠? 셀 수 없으니까 waste는. 그리고 into 그대로 써주고 food. 자 마지막에 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요 길로 이렇게 갔죠. 그죠? 요렇게 by bacteria라고 합니다. 이 원형 문장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the plants clean the water. 그 식물들이 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무엇함으로써? by consuming the food. 그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그죠? 우리가 consuming ing가 by랑 같이 나왔으니까 그러한 행동을 통해 그러한 행동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행동이 이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죠?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은 is repeated 반복된다. 그죠? Again and again. 그죠? 몇 번이고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참고로 여기서 보시면 is repeated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반복된다. 근데 누구에 의해 반복됐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s repeated 그냥 이렇게 하고 by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자 미안합니다. Home Aquaponics 이렇게 나왔어요. by Eric Jackson. 에릭 잭슨에 의해서. 그죠? Questions 질문입니다. How can I make an aquaponics systems at home? 이라고 나왔어요. 자 어떻게 can I make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아쿠아포닉 시스템을 at home 어디서? 집에서요. 그죠? Why is aquaponics good? 왜 aquaponics가 좋은가? 자 이거죠. 그죠? 자 period라고 하면 기간이었죠. 기간은 from A to B니까 우리가 May 15th 5월 15일부터 언제까지? August 15th 8월 15일까지입니다. 와 길게 했네요. 그죠? Materials 재료들은요. A pot 항아리 그죠?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d small stones 작은 이제 돌들 A fish tank 어항 A plastic tube 그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떤 관 A water pump 수중 펌프 plant 식물 Some fish 그죠? 여기서도 복수 그죠? 몇몇 물고기, box cutter, 커터칼, 그쵸? clay, 그 다음에 찰흙, 진흙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뭐가 있는지 봅시다. steps. first는 뭐죠? I made holes in the bottom of a pot. 자, 나는 만들었어요. 구멍들을 어디에 만들었는지 보니까 in the bottom. 바닥에 만들었는데 무엇의 바닥이냐라고 하니까 of a pot. 한 화분에 항아리에다가 미안합니다. 그 바닥 안에다가 홀을 만들었답니다. Then 그 이후에 I put small stones and plants in it. 자, 여기서 it은 아까 말한 그 구멍이 뚫린 팟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 안에다가 small stones of plants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put은 과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가 put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put 중에 넣는다, 넣었다, 넣어진이라고 하는 친구 중에 가운데에 있는 요 친구를 갖다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I made a big hole in the lid of the fish tank. 나는 만들었어요. A big hole, 큰 구멍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in the lid, 뚜껑 안에다 만들었대요. 근데 무엇의 뚜껑이냐면 of the fish tank. 그죠? 그 fish tank의 뚜껑에다가
뚜껑 안에다 만들었고요. and 그리고 put 넣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put의 과거형이죠. 그죠? The pot in the hole. 그 화분을 그 구멍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무슨 짓을 했는지. I fixed the pot in place with clay. 그죠? 자, 나는 고정시켰어요. 여기서 fix는 우리가 고치다가 아니라 고정시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고정시켰어요. 그 화분을 어디에? 제자리에요. 무엇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요. with clay. 그죠? 우리가 도구를 나타낼 때는 늘 with를 쓰죠. 그죠? I made 나는 만들었어요. another hole 또 다른 하나의 홀이죠. in the lid 어디에다가? 뚜껑 안에다가. 그리고 put 넣었어요. 계속 과거가 나오죠. 그래서 했고 그리고 했어요. put a tube through it 하나의 이제 관을 그것을 통해 이 through가 전치사로 뭐뭐를 통해니까 그 구멍 앞에서 낸 또 다른 구멍 안에 거기를 통해서 튜브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put 똑같이 또 과거 동사가 나왔죠. 나는 넣었어요. a water pump를 어디다가? in the fish tank 안에다가 넣었답니다. 그죠? 어항 안에다가. I used the tube 나는 그 튜브를 사용했어요. to connect the pump to the po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to 다음에 connect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투부정사죠. 근데 뭐뭐 하기 위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이죠. 자, 근데 우리 connect라고 하는 친구가 A를 B에 연결하다라고 할 때 to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 펌프를 화분에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I filled the fish tank with water. 자, 나는 채웠어요. 그죠? 그 어항을 무엇으로 채웠냐면 with water. 선생님이 이 with를 이렇게 같이 빨간색으로 친 이유는 얘가 보통 fill이랑 같이 한 세트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를 채우는데 선생님이 아까 with는 도구를 얘기한다 했죠. 채우는 물건이 뭐예요? 도구가 water, 물이에요. 그래서 물로 채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바꾸면은 the fish tank is filled with water by me. 이렇게 된다고. was 미안합니다. was가 되겠네요. 저기서 with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동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있던 the fish tank가 앞으로 나가면서 was filled 채워졌다. 그죠? with water 물을 가지고 by me 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and put 그리고 넣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리고 넣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넣었냐면 some fish를 그것 안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그죠? Then 그 다음에 I turned on the pump. 그리고 나는 펌프를 켰어요. 그죠? 다 과거로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From results 결과들은 어땠냐면 from this experiment 이 실험으로부터 I grew my plants and raised fish with aquaponics. 자, 나는 내 식물들을 길렀고 그리고 키웠어요. 그죠? 저기 물고기들을 무엇을 가지고? 아쿠아포닉스를 가지고. 선생님이 도구나 뭔가를 가지고 라고 하면 수단을 가지고 라면 with를 쓸 수 있다 했어요. 그죠? I just fed the fish. 나는 그저 뭐만 했냐면 먹이기만 했어요. 누구를 먹이기만 했어요? 그 물고기들을. But the plants have grown. 자, 그 플랜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라나 버렸죠. 그죠? 17cm, 17cm나 자랐어요. In 3 months, 몇 달 안에? 3달 안에요. 그죠? The fish stay healthy and the water is clean all the time. 자, 물고기는 유지해요. 그죠? 머무른다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냐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health 쓰시면 안 됩니다. health는 건강이라는 명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And the water is clean. 자, 지금 지금 계속 동사가 현재로 나오고 있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요. 물이 어때요? 깨끗해요. all the time. 항상 깨끗해요. 그죠? 자, 결론으로 갑시다. conclusion. 원래 conclu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conclude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죠. conclude. 이게 결론을 내다. 무언가를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some important things about aquaponics were learned. 자, 아쿠아포닉스에 관한 몇몇 중요한 것들이 were learned. 배워지게 되었다. 그죠? learn이 배우다니까 주어가 배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From this experiment. 이 실험으로부터 되었는데 first 뭐냐면 water is saved. 자, 물이 아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we save water를 water is saved로 바꾼 겁니다. 물이 아껴짐 당한다는 거예요. 절약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he plants don't need. 자, plants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watering, 그죠? watering이라고 하는 거 water가 물을 주다니까 watering 물을 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ing를 써줬고요. second, 두 번째로 it is good for the environment.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aquaponics겠죠. 이게 좋대요. 무엇을 위해 좋대요? 환경을 위해 좋대요. 왜냐하면 no chemicals are used. 어떠한 화학 물질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 no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동태가 나왔죠. 그죠? 누구에 의해 사용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aquaponics를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by를 생략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finally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까지 쭉 내려갈게요. 마지막으로 you can do aquaponics. 너는 aquaponics를 할 수 있어요. anywhere, 어디서든지. because 왜냐하면 it doesn't need much space. 그것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을? 많은 공간을. 여기서 space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없는 친구에는 much를 씁니다. 우리가 요거 대신에 우리가 a lot of라고 하는 친구를 써도 괜찮겠죠. 그죠? 자, I found out. 나는 알아냈다. 그죠? 나는 뭘 알아낸지 한번 볼까요? 자, some farmers use aquaponics to produce vegetables and raise fish. 자, 몇몇 농부들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 빨간 펜으로 해드릴게요. 이걸 지우고. 자, 몇몇 농부들이 사용을 합니다. aquaponics를 뭐 하기 위해? To produce vegetables and raise fish 하기 위해. 자, 지금 투부정사에 두 개가 걸렸어요.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raise, 키우기 위해. 그죠? 물고기들을 키우기 위해. 자, 뭘 생산하는지 봤더니 야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네요. 그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꼬다리에 부사로 나왔어요. 자, they choose, 그들은 선택합니다. aquaponics를 because it is far easier. 그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aquaponics가 계속 나오는 거죠. 훨씬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비교급이니까 비교급은 항상 than이랑 같이 쓰죠. 그래서 traditional gardening이라고 하면 traditional이라면 전통적인 원래의란 뜻이니까 원래의 재배 방식, 그 gardening이라고 하면 이제 화초 키우듯이 이렇게 그 화단에서 키우는 거 말하는 거죠. 밭에서. 그죠? 그걸 우리가 garden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쉽대요. much easier이라고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much easier. 그죠? 그 다음에 a lot easier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also 또한 it is much more productive. 그것이 훨씬 더 자, is 뒤에 보니까 어가 나왔으니까 훨씬 더 생산적이다가 아니라 훨씬 더 생산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무엇의 방법이냐면 growing food, 음식을 기르는 것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음식을 기르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of growing이 쓰기 싫으시면 to 부정사를 쓰셔서 to grow food 라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똑같이 of처럼 전치사 of처럼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되면서 음식을 기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plants grow. 자, 그 식물들이 자라난다. Much faster. 훨씬 더 빠르게 자라난다. 자, 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나면 plants in soil. 자, 흙 안에 있는 식물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난답니다. 그리고 it saves space. 그것이 아껴준대요. 절약한대요. 무엇을? 공간을요. 그죠? I hope. 나는 바랍니다 라고 하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거든요. 다음과 같은 긴 사실을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식량들이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In the future, 언제? 미래에. 왜냐하면 it is healthy, 그것이 건강하기 때문에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the environment,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자, 그러면 보면 우리가 for 뒤에 지금 두 가지의 대상이 이렇게 and로 이어져 있죠. 우리를 위해 그리고 환경을 위해.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 aquaponics에 대한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거는 본문에 있는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중간에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집으려다가 나중에 집으려고 일부러 빼놓은 게 있는데,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거기 중간에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 22번에 보면 여러분들 이 need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항상 투부정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ing가 나와 있는 거를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e plants don't need wate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The plants don't need watering과 the plants don't need to water 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to 부정사는요 행동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VING는 명사적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 VING가 둘 다 명사로 쓰여도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할 것이라고 하는 뭔가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느낌이 강하다면 VING는 그 행동 자체를 그냥 이렇게 명사화시키는 건데 이게 좀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요렇게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식물들은 물을 준다라고 하는 행동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얘네가 이 행동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행동 자체가 명사로서 얘네한테 필요한 어떤 필요사항이라는 거예요. 그죠? watering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는 보시면 plants don't need to water 이라고 하면 이 to water 이라고 하는 건요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이 식물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은 물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글로 보면 뭔가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면 야, 안녕, 나는 식물이라고 해. 오늘은 주인님이 나한테 휴가를 주셨어. 그래서 나는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이 당근들한테 물을 줄 필요가 없어.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느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면 주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물을 준다는 행위를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 얘가 필요한 필요사항으로서 물 주기라고 하는 이 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atering, 물 주기, to water, 물을 준다는 행동을 얘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라면 얘는 식물들은 물 주기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그 필요사항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요 두 개가 얘는 우리가 물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수동 같은 느낌이 들고 얘는 지가 스스로 물을 줄 필요가 없다. 얘가 누구를 물을 주는데요? 식물이 누굴 물을 줘요? 나를 줬나요? 나를 물을 주나요?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느 정도의 의미 차이를 굉장히 큰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컴퓨터가요 수리가 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수리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 때 보통 fixing이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to fix는 수리하다라고 하는 주어 목적어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fixing은 그냥 수리하기라고 하는 수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컴퓨터는 my computer needs 한 다음에 수리가 좀 필요해라고 할 때 needs to fix라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컴퓨터가 누굴 고칠 필요가 있어. 누굴 고치는데? 얘가 고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투부정사를 쓰면 얘가 고치는 행동을 스스로 하는데 컴퓨터가 누굴 고쳐줍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쓰느냐? my computer needs fixing 이라고 쓰면은 내 컴퓨터가 수리가 좀 필요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수리. 물 주기, 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하기, 그죠? 수리가 좀 필요해. 그래서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기에 need 뒤에 ing가 온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이 식물이 이러한 행위가 필요사항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때 need 뒤에 이렇게 ing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투부정사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식물들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것까지 완벽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잘 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